집에 있는 물티슈, 이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지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물티슈의 이 성분을 갖고 동물 실험을 했더니 피부 병변, 급성 폐손상, 저산소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흡입한 쥐의 폐에서 염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특정 물티슈의 성분을 금붕어가 있는 물에 희석했더니 16분 내에 모든 금붕어가 죽어버렸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그동안 이걸 몰라서 내 몸에 안 좋은 성분을 덕지덕지 바르고 있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의 건강을 채워주는 하루 비타민입니다. 물티슈는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물로 씻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하기 좋고 집에서도 걸레를 빨아야 하는 귀찮음을 해결해주는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특히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는데요. 이런 물티슈 편리하긴 한데 과연 건강에 문제는 없을까요?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성인 기준 월 평균 55회 이상 물티슈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하루에 2번 정도는 물티슈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물티슈는 이처럼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 가격 대비 저렴한 100매 이상의 대용량 물티슈 혹은 도톰한 물티슈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생을 위해 사용하는 물티슈, 이 물티슈에는 물만 들어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물티슈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많은 분들이 물티슈는 천연 펄프나 천연 섬유에 물을 적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깨끗하다고 믿고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티슈는 천연 펄프나 천연 섬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물티슈가 플라스틱 계열의 합성 섬유인 폴리에스테르 등의 원료로 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런 원료가 사용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제조 단가가 저렴하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유통기한 때문입니다. 물티슈에 써져 있는 유통기한을 보면 최대 3년 정도로 굉장히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여러 계절을 거치고 유통 과정에서 또 여러 환경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곰팡이 없이 제품이 버티기 위해서는 어지간히 독해서는 살아남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물티슈지만 순수하게 물과 티슈로만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질긴 재료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 물티슈는 몇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아 환경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물티슈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물티슈의 구성 요소 중 원단의 원가가 전체 원가의 반을 넘길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저렴한 플라스틱 원단의 함량을 높이면 그만큼 제조 시 들어가는 비용이 줄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성분인 폴리에스테르가 함유된 물티슈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환경에도 좋지 않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중금속 성분으로 인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이는 플라스틱을 물티슈로 만드는 과정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고독성의 화학 물질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물티슈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포름알데히드나 포탈레이트 등 중금속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에 치명적인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한 물티슈 업체가 시중에 유통되는 폴리에스테르가 함유된 원단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소에 의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폴리에스테르가 함유된 물티슈에서 기준치의 100배를 초과하는 안티몬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성분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과학수사 드라마에서 쓰였던 독극물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위험한 성분으로 위나 창자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피부 가려움증, 두통 등의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어떤 물티슈라도 텐셀이나 레이온 등의 친환경 원단이 아닌 폴리에스테르가 혼합된 제품에서는 검사 수치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안티몬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물티슈를 구매하실 때에는 가장 먼저 어떤 원단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물티슈의 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원단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물티슈에 들어가는 원액의 성분이 그것입니다. 물티슈는 물에 젖어 있는 상태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변질을 막기 위해서 인체 유해성 논란이 있는 살균제를 첨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어떤 성분들이 문제가 될까요? 먼저 대표적인 유해 성분으로는 세필리디늄 클로라이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은 박테리아 및 미생물의 증식 억제를 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독성이 강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질이죠. 이 성분을 갖고 동물 실험을 한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실험 결과 피부 병변, 급성 폐손상, 저산소증 등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실제 덴마크 코펜하겐 근로환경연구센터에서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이 성분을 흡입한 생쥐의 폐에서 염증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소듐 벤조에이트를 함유한 제품 역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 성분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물질로 방부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특히 대용량 물티슈에 흔히 쓰이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소듐 벤조에이트 역시 앞서 알아본 물질처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인데요. 이 성분은 두드러기, 천식, 비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헝가리 패치대학 공중보건원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 성분이 염증성 분자를 활성화시켜 여러 만성 질환을 발병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피해야 하는 물티슈의 원단과 원액의 성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도대체 물티슈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냐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긴 하지만 막상 없으면 참 불편한 것이 물티슈죠.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두 가지 형태의 물티슈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이 있는 물티슈와 물이 없는 코인 티슈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두 제품의 공통점은 100% 레이온 소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물에 젖은 물티슈로 레이온 100% 원단의 EWG 1등급의 성분으로만 제작된 제품입니다. EWG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영리 환경운동 단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그룹은 주로 유해 성분과 독성 물질을 피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동전 티슈입니다. 사실 제품에 들어간 원액이 지금 당장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언제 문제가 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불안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 동전 티슈의 경우 100% 식물성 비스코 레이온으로 만들어졌고 휴대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액 자체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원액에 대한 불안감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다만 물티슈처럼 편리하게 뽑아 쓰는 형태가 아니라 아주 약간의 물을 묻혀서 사용하는 형태라는 작은 불편함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티슈를 쓰고 난 뒤 느껴지는 찝찝함이나 성분에 대한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가급적 동전 티슈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EWG 물티슈와 동전 티슈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확인 및 구입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물티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